안녕하세요. 네. 건강교실에, 녹화 시작하셨나 봐요. 네, 건강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셨죠? 네,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는요, 주로 우리가 이제는 어,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쵸? 많이 네.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은 뭐 한 8, 90%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바르지 못한 자세, 또 장시간, 노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뽑아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보면 근막 공통 증후군. 그래서 이제는 뭐 목이라든가 어깨 뭐 이런 쪽에 이제는 더러 근육이 뭉쳤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비롯되고 또 두 번째는 또 뭐죠? 두 번째는 자세요. 척추 측만. 측만증. 예. 그래서 스마트폰 떠나서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은 이제 가방을 한쪽으로 매잖아요. 뭐든지 한쪽으로. 그러니까 양쪽에 약간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로 한쪽으로만 하신 분들이 보면 성인이 돼서 저도 보니까 어떤 과거 저희 사장님도 보면 한쪽 어깨는 올라가 있고 한쪽 어깨는 좀 이렇게 내려가 있고 균형이 좌우 대칭을 안 이루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경미한 상태에서는 뭐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없는데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허리 디스크. 그쵸? 뭐 디스크는 이제 퇴행성 질환으로 우리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이 노화 현상으로 더 진행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사전에 좀 건강한 자세라든가 예방 활동을 통해서 더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거북목 증후군. 예. 요즘 현대인들이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그 자세가 목의 자세가 어깨 쪽에 이제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실제로 본인은 다르게 머리를 세웠다고 하지만 옆에서 보면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보시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많이 사용할 때 바르지 못한 자세가 아마 주 원인이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그다음은 이제 안구 건조증. 그쵸? 이것도 이제는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든 뭐 TV를 보든 이러다 보면은 이제는 깜빡임이 적어지고 이제 눈의 휴식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마지막에 노안. 노안도 이제 정상적인 노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이제 디지털 기기에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이제 더 빨리 발생을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유 대표님은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본인이 노력하시는 부분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마이크 꺼졌네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허리 구부러진 노인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흔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도 허리 굽으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제 무엇 생각에는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골다공증 아닐까요? 골다공증. 골다공증이요? 골다공증과 함께 그런 어떤 주로 이제 제가 허리 꼬부라진 분들 보면 지금도 많으셔요. 농사하시는 분들. 예, 예. 네. 그 그렇죠. 자세라든가 골다공증 아닐까요? 근데 저는 거의 요새는 이제 못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집에 계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옛날에 진짜 흔했어요. 근데 그게 그 책에서 보니까 책 네네. 읽다가 보게 된 건데 싱크대 때문이래요. 네, 입식 부, 부엌이요. 예, 부엌 구조 개선한 거. 네, 입식 부엌. 의자 예. 생활. 옛날에는 부엌 자체가 그냥 바닥에 앉아서 일을 한 거, 네.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바닥이 오히려 마당보다 더 낮아 보이는 곳들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근데 거기에 바닥에서 이제 그 뭐 일 저기 하고 마당에서 일하고 이랬었는데, 이 입식부엌으로 해갖고 이 작업대가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게 싱크대지만, 네. 근데 그 영향이 1순위래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그게 부뚜막이 1번이. 좀 맞지 않나요? 부뚜막. 부뚜막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궁이에다가 불을 피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뚜막은 이제 앞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때도 구분 자세에서 구부정하게 일을 되죠. 하지 않았나요? 네? 이제 몸을 숙인 자세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예. 그건 이제 불 뗄 때도 당연히 이제 그 앞에 쪼그리고 앉거나 아니면 그냥, 그냥 푹 앉아도 어차피 허리는 구부러지니까. 네. 예. 제가 뭘 봤냐면, 빨래 하는데, 그 빨래터에서 빨래 하는데, 그렇죠. 그 무릎이 네. 등보다 더 뒤로 나와 계신 노인분 있잖아요. 그런 어, 분들을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네네. 쪼그리고 앉으니까 그 사이로 몸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무릎이 등 뒤에 아, 나와 있는. 어머. 그런데 이렇게 빨래를 하고 계시는 거.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봤냐면 그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그 할머니가 장성 사셨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 방학 때 놀러 갔다가 거기 물가에서 빨래 하시는 분들 그때 봤거든요. 요새는 어쨌건 저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길가에서 봐도 지팡이도 짚는 분이 적은 거의. 예. 일반적인 산에 가실 때 다 짚으시는데, 예.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진짜 그 환경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그렇게 세팅을 해주면 사람은 그거에 맞춰서 사는 거니까 대부분의 거를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좋은 쪽으로 그 생각이 들고 세탁기도 옛날에는 그 쪼그려 앉아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아예 세탁기 자체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 나쁜 자세로. 예, 그래서 전 세탁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제 경우는 뭐 지금이야 뭐 노안도 오고 뭐 시원찮게 저기를 하지만 그래도 컴퓨터 오래 쓴 사람 치고는 저는 컴퓨터를 뭐 저보다 더 쓴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컴퓨터에 이렇게 매달려서 살았는데 예 근데 그거 대비는 이제 허리 때문에 고생은 안 했어요. 네. 자세도 그닥 나쁘단 소리 안 듣고 그게 저는 처음부터 마우스가 왼손 마우스거든요. 네. 여기 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왼손으로 마우스를 쓰고 있고 키보드가 그러니까 딱 중간에 오는 거예요. 키보드 여기 보시면 키보드 요 검지 닿는 자리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 네, 예. 그게 정확하게 저는 배꼽 사이에 와요. 모니터도 딱 그 자세로 놔두고 그렇게 쓰는데 오히려 노트북이 살짝 옆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네. 이제 저는 일반 키보드 쓰니까 그렇게 되고 마우스 왼손 쓰고 그러니까 이 옆으로는 꽤 괜찮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신경 쓰는 거는 항상 그 테이블 세팅할 때 무조건 모니터를 높여요. 음. 뭘 받치든지 해가지고 모니터를 높여놓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이 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니터가 낮으면 특히 그 노트북 종류들, 네. 그 노트북 받침대들 그게 그렇게 잘 팔리고 많이들 쓰는 이유가 그게 이제 낮아지면 아프다는 거 누구나 다 아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권하는 게 모니터를 높이세요라는 거. 그거 제일 많이 권해드리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기 한 게 최근에도 지금 요거 제 의자 요게 PC방 의자거든요. 네. 예, 근데 당근마켓 가면 거기에서 뭐 몇만 원 안 해요. 한 3, 4만 원씩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진짜 목이 편해요. 여기 목 뒤쪽 여기가 두툼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또는 거기 받침대가 따로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냥 모니터까지 높으니까 이게 항상 그냥 편안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이 여기가 생각보다 좀 뭐랄까, 공간이 되게 좁아요. 보시면 놀라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거니까 위층 올라가는 계단이니까 되게 좁은데, 근데 모니터는 높이고, 이 PC방 의자가 와가지고 목이 딱 펴지니까, 꽤 장시간 작업을 하고 있어도 피로감이 없어요. 그리고 저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막내도 PC방 의자를 쓰고, 그 다음에, 아내도 지금 그 위쪽에 영민님도, 최근에 또 다시 요거 하나 구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환경을 그렇게 세팅을 해버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부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싱크대하고 세탁기, 왼손 마우스, 그 다음에 의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 높이고, 저는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안구 건조증하고 노화는, 안구 건조증은 제가 고생을 꽤 한 쪽에 속해요. 특히 올해 좀 눈이 많이 짓물러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하신 대로 확실히 눈 깜빡이는 게 적어요. 예, 집중해서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눈 깜빡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거는 일부러 쉬어주려고 중간중간에 자꾸 일어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작업하고 편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안구 건조증은 그래서 저기 한 것 같고, 노안도 꽤 와가지고 지금 일반 그냥 모니터 보고 그냥 강의할 땐 괜찮은데 실습 같은 거 하느라고 강의하다가 제 폰을 딱 들여다보면 그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이걸 글씨를 못 키워 놓는 게, 폰 글씨를 큰 글씨로 키워 놓으면 저는 이제 화면에 띄우는 일이 많잖아요. 강의할 때. 실습 같은 거 하느라고. 그러면 배율이 너무 높아지면 사용자들 폰하고 이 폰 보이는 모양새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율을 낮춰놓고 그냥 쓰는데 일반 배율로. 근데 최근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카톡은 살짝 폰트 한 단계 높였어요. 예, 그래서 폰트 크기 이런 거 적절히 하는 거가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다룬 내용은 아닌데, 제가 근데 사실은 뭐가 안 좋다, 뭐 전자기기가 안 좋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반감을 갖고 있는 게,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뭐만 나오면 그것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온갖 거를 갖다가 다 그 핑계를 대는 거. 근데 저는 그런 건 좀 비과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폰을 영향도 있지만 폰을 보는 잘못된 자세가 중요하지, 폰이 나쁜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이걸 대책을 세울 만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또는 거치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시간 배분해서 그것에 맞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보다 그거 나쁘니까 하지 마라. 폰 없이 사는 시간을 가져라. 막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 저분은 주변 사람들이 폰 안 쓰고 좀 속도가 느려져야 자기가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거 중에 제가 제일 그런 루머나 좀 그런 거 중에 제일 처음에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원래는 뭐 TV 보지 마라. TV 보면 뭐 어쩐다. 이 말도 많이 들었지만, 그 다음으로 제가 들은 게, 컴퓨터 하면 딸만 난다. 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열심히 봤죠. 그랬는데 결국은 아들만 아들 5, 딸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 있어요. 세운상가에서 함께 컴퓨터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저랑. 네, 네. 딸들이 없어요. 아, 전부 아들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아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참 머리가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공사를 들어갔잖아요. 네. 항공사 들어가서 그 시스템 부문, 전산 부문 음. 그쪽에 젊은 친구들은 실제로 아들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같은 컴퓨터인데, 근데 왜 세운상가대 멤버들은 딸이 없고, 그 다음에 항공사 들어와서 전산 부문 사람들은 왜 아들이 진짜로 없지? 요거 때문에 되게 이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성향 있잖아요. DNA에 따른 성향이 세운상가 때 그때 이제 그 컴퓨터가 막 나왔을 때 막 거기 도전하고 이런 거를 좋아했던 친구들 그쪽 성향이 조금 그 DNA 영향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그 안정이 되고 보수가 많아졌을 때 입사한 사람들 같은 컴퓨터지만 그렇죠. 그런 전산 직종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입을 꼭 다물고 그냥 왜냐하면 어떤 거 하나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 길어지니까 예,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들어보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렇잖아요. 너무 예,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네, 그냥 누군가 지어낸 말뿐이지 아무 근거 네. 없는 이야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진짜로 시스템 부문 쪽에서는 딸이 많았고 거의 그리고 세운상가 쪽에서 컴퓨터 하던 멤버들 있잖아요. 개발팀 멤버들 거기는 꽤 많은 샘플이 적은 샘플이 아니라 한 2, 30명 되는데 2, 30명을 제가 마지막 만날 때까지 진짜 딸 구경을 못했어요. 근데 근데 아니면 성향이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네? 성별 딸 아니면 아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렇게 너무 몰려 있을까? 네. 이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세운생각 때 그 멤버들은 되게 도전적인 멤버들이 되게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 전산 직종 그쪽 사람들은 안정된 거 되게 좋아하고 변화 싫어하고 약간 요런 쪽. 그래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거 그, 없는 이야기라니까요. 예, 제가 접한 데이터만 그렇다. 바깥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예. 유 대표님은 저기 국가에서 상을 줘야 될 것 같아.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았으니까. 아니, 저는 네. 그렇지 않고, 그 상주고 말고가 아니라, 네. 어, 좀 그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정책들, 아이들을 위한 네. 좋은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득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내려놓고 많이 넘겨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쉽지 않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받았어요. 그, 음. 저쪽 그 우면동 LH 네네. 그 아파트 그거 다자녀로 들어간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돈을 잘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얼결에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진재근 선생님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경험한 거라든가 또 뭐 생각이라든가 말씀해 주셔요. 진재근 선생님은 또 컴퓨터 세대가 아닌데도 이렇게 매일 컴퓨터를 또 사용하시고 있고 직장에서 많이 사용하셨나요? 은행 다니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컴퓨터를 저는 그 직장 생활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여직원 타자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인사 업무를 담당할 때 보면은 이제 저녁에 이 세관장, 뭐 국장, 총무과장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사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 관세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세관간 교류를 한다든지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분, 우리 이제 세관에 있던 분이 또 다른 데로 간 분, 이제 그런 걸 따져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인사안을 짜요. 그러면 이제 그 안을 짜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인사계장으로서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걸 전부 메모를 해와서 이제 타자수하고 둘이서 인사 발령안을 만들어요. 만든데 그 이튿날 되면 이제 세관장이 불러요. 불러서 가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래서 몇몇 사람이 이제 이 저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전하들이 와가지고 이제 원하는 부서로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 다시 쳐야 돼요. 문서로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인사발령을 하면은 많을 때는 100여 명 이런 식으로 이 인사발령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100여 명 인사가 몇몇 사람 때문에 다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치면은 이제 총무과장, 국장들 그리고 이제 세관장 사인 딱 나면 이제 그게 공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타자로 이렇게 하던 시절은 이제 전문 타자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타자수들은 보통 한 800타 이런 식으로 치는 손이 안 보이는 정도로 치는 거죠. 오타도 안 나고. 그랬는 이제 그게 이제 70년대 정도 이 얘기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80년대 들어와서는 그렇게 뭐 이 PC를 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이렇게 공무원 하다가 이제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제가 이제 그 투자신탁 저축부장을 하는데, 직원이 그 이제 각 지점들 실적을 이렇게 집계를 하잖아요. 그걸 금방 이렇게 해서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업무 지시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또 이 사장 중역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보고를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직원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그 집계를 그렇게 빨리 했냐. 그러니까 그게 엑셀로 집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지점장을 나가가지고는 이제 컴퓨터 학원을 가서 엑셀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또 그 공부를 하는 것이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또 저녁에 뭐 고객 만나고 어쩌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엑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로 쓰는 것은 이제 고객들하고 통화를 하면은 통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기록을 남기고 이제 또 한 달 후에 또 고객들하고 통화할 때는 그 기록을 보면서 통화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잘 되셨냐고 아니면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엑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기록이 이제 남아서 그러면 이제 또 그 기록을 이어서 또 하고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돈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유지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기록을 유지해 가지고 그 기록을 활용한 그걸 다 기억한다는 건 뭐 상당 부분 기억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전부 다 기억을 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제가 다니던 투자신탁 그 지방투자신탁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채권 해수 전문 요원으로 해가지고 예금보험사 소속을 해가지고 지방을 다니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실무는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채권 회수를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 전문직인 변호사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서 업무 넘기고 또 그러면 이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제 채권이 회수되면 이제 그 배당하는 거. 이제 배당도 90% 이상이 이제 예금보험사로 가고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은 또 이 뭐야 그렇게 많은 업무량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상태 보면은 진짜 이 뭐야 PC도 많이 활용을 하고 폰도 이제 많이 이제 배워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노안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PC를 많이 다루고 그러면은 이제 이 뭐야 팔목 같은데 뭐가 통증이 오고 그런데 뭐 그런 것은 이제 없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저도 아까 이제 유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PC가 이렇게 꽤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2층으로 해서 이제 좀 아래층은 통상 책상 높이에 이제 저 자판 있고 이제 PC는 10cm 이상 높은데 이제 PC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우리 미팅할 때 보면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이렇게 이제 높이 보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아들이 그런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졸업식하는 걸 사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목 같은 건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은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12월 달에 이제 백내장 수술도 하고 이제 최근에도 눈이 좀 통증이 있어서 안과 가서 또 검진도 하고 있는데 뭐 별 이상은 없다 그래요. 근데 또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은 이 큰 병원을 가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PC나 노트북이나 근데 이제 요즘 PC가 또 먹통이 돼가지고 아마 그 자기 연결 장치 전원이 좀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수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노트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낮아졌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뭐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저도 사무직으 간호사지만 주로 이제 산업장 간호사로 일했던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뭐 교육 자료를 만들거나 이러면 또 컴퓨터로 교육 자료를 만들고 또 이제는 근로자들 관리하려면 엑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사용은 안 했어요. 조금 저는 사용했죠. 그리고 이제는 무슨 결과물을 낼 때 이럴 때도 엑셀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는 산업장에 가면 직업병 예방 교육을 많이 했어요. 직업병. 근데 이제는 사무직 직원들은 주로 이제 요즘은 우리가 페이퍼가 없어졌잖아요. 종이가 없어지고 주로 이제 컴퓨터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직업병으로 사무직원들. 그래서 이제는 뭐 진짜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면 이제 손가락이라든가 손목 관절, 또 이렇게 장시간 모니터를 보다 보니까 진짜 뭐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또 근막통 증후군, 뭐 디스크 뭐 이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질환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완전 산업안전공단에서 그런 안내책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골격계 예방을 하려면은 뭐 50분 정도 작업을 하고 10분 정도 꼭 휴식을 취해라. 있잖아요. 50분 작업하고 10분 휴식해라. 근데 사무직 직원들이 또 능률이 오를 때는 또 계속 하잖아요. 누구나가. 또 쉼 없이 하다가 또 이렇게 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장시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의 높이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수평이 근로자의 그 눈과 수평이 아니라 수평보다 약간 15도인가 높게 모니터 상단을 그런 위치에 설정을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의자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고 가능한 한 또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되고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또 이렇게 자세가 불안정해진다고 그래요. 안 그러면 또 뭐 발 다친 데를 짚고 앉아라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사항이 있는데 사실 지켜야 될 사항을 우리가 지키면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죠. 그냥 작업할 때는 그냥 계속 작업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현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그죠? 조립 라인이죠. 조립 포장 라인. 이러다 보면은 이제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분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포장만 하고 또 B라는 사람은 뭐 조립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부위의 근육이라든가 그 손을 쓰다 보니까 그쪽은 과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과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제 사업주들이 뭐 노동법이라든가 산업안전법을 준수하고 근로자들에게 휴식 시간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예방 차원의 시간들을 잘 안 쓰려고 하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생산량과 결부돼서 수익 이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중요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건강은 조금 뒷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근로자 스스로가 건강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근로자들도 무지하고 아니면 자기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귀찮은 거죠. 뭐 시끄러운 데서 일을 하면 귀마개 착용을 해야 되고 뭐 용접 작업을 한다 그러면 뭐 보안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착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착용하려면 작업이 될까요? 귀찮아요. 그래서 항상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네, 같이. 그런 일들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귀찮지만 실천하는 노력들이 예방하는 거잖아요. 예방에 주력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아까 TV 얘기하셨는데 TV는 네 글자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일반 TV를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바보상자. 그렇죠. 바보 텔레비전. 텔레비전. 그러니까 사실 요즘 TV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TV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스포츠, 뭐 공부할 수 있고, 뭐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부동산, 뭐 주식 투자, 뭐 없는 채널이 없어요, 진짜. 스포츠 채널도 다양하고. 네. 근데 이제는 어떤 환경에 노출되든 자기가 자기 건강에 유익하게 잘 사용하면 이제 좋은 것인데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바르지 않은 것이죠, 뭐. 네.
사실 요즘 뭐 컴퓨터 모르면은 바보죠. 예? 그렇잖아요. 컴퓨터 모르면 바보 아닌가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죠. 왜요? 예, 제가 요양보호사들하고 이제 뭐 요양원 이제 이 책임자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요양보호사들 교육을 하고 이제 하는데 어, 그 요양보호사들은 이 손을 참 많이 써요. 그렇죠. 예?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 같은 게 이렇게 가늘어져요. 그게 이제 이름이 스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또 해요. 실제 이제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중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을 봤는데 이제 수술을 해서도 그게 잘 회복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또 퇴직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아까 이제 말씀한 것처럼 근골격계 교육을 해요. 네? 근골 교육을 하면서 이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거운 물건 들 때 이 팔로 들려고 하지 말고 무릎으로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을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그걸 팔로 이렇게 들어 올리지 말고 무릎을 이렇게 낮췄다가 그 무릎을 허리를 이렇게 세우면서 하면 팔은 그대로 있어도 물건 들어 올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도 하면서 그 근골격계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걸 이제 또 잊어먹기도 하겠지만은 일이 밀리고 바쁘다 보면 급한 마음에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삐끗한다. 통증이 온다. 이제 이런 걸 하면은 이제 또 이제 다시 또 교육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오래 하면은 근골격계가 이제 그분들이 전부 다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근골격계가 그 탈이 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고생들 하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재가센터 같은 데서 뇌가 파견하는 데는 그런 대로 이제 이 업무량이 소화할 만한데 요양원 자체에서 하면 이제 뭐 이 입소 인원들 2.5명당 1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3교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7.5명당 1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3교대 근무하면서 이제 그런 근무조 짜고 하는 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엑셀로 다 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누가 특별히 이제 나 이날은 휴일로 빼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걸 또 맞춰서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요양보호사들 제 입소인원 한 30명대 이렇게 했을 때 20명 이상 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업무량이 많지 않은 거죠. 이게 원래 이제 그 조방 같은 이제 조료회라든지 별도로 이제 하는데 그 조련 정한 숫자가 되면 부족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또 돕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업무량이 좀 과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근골격의 병이 질환이 거기는 참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직업병으로 진단받으신 케이스는 있나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 산재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원장이 이제 대표죠. 원장이 그렇게 이제 산재 적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또 계속 근무를 하려고 한다면은 산재 신청하는 용기를 못 갖죠. 이제 물론 이제 퇴직하고
또 이제 그 근데 적용받는 사람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주가 그 사업주의 이득보다는 근로자의 건강 측면에서 이제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현실이 어렵네요. 근데 이제 이제 그 재가센터 이제 센터장 하면서도 이제 전에 근무했던 사회복지사가 이제 그 급여 가지고 이 노동청에 이제 이 대표를 이제 고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가 이제 절더러 가서 거기 이제 답변하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답변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는 그래, 이 얼마를 해주면은 이걸 취하하겠냐 이거는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내가 가서 대표한테 얘기해서 조치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근골격차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다르지만 이제 그 저기에 이제 나오는 이 근로자들의 어떤 애환 그런 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이걸 사진을 찍어서 하십니까? 저는 그냥 사진도 찍고요. 원래 혹시 네네. 라이트 샷이라는 거 써보시지 않으셨나요? 몰라요. 저 모르는 것도 몰라요. 우리 유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다음에 수업 시간에 알려주셔야죠. 뭐, 임 대표님이 기억하셨다가. 아니 뭐 한 3분이면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 저기 저 크롬에 네네네. 확장 프로그램에 나이트샷 LIGHT 나이트샷 검색하면은 그 확장 프로그램 LIGHT? 라이트 라이트? LIGHT SHOT? 예 네. 그냥 라이트샷으로 검색해도 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그 날개처럼 생긴 그런 적이거든요. 네네. 그걸 설정을 해 놓으면 네. 이게 캡처하는 그런 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걸 또 많이 하는데 이게 때로는 이제 캡처하다 보면 또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이트샷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진 안 찍어도 충분히 됩니다. 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과 이렇게 혼합된 그런 삶을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저는 윈도우 프린트 스크린 키요. 그러니까 윈도우. 윈도우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프린트 네네. 스크린을 누르면 네. 그렇죠. 그냥 PC에 저장이 돼요. 계속해서 파일이. 네. 누를 때마다 그러니까 윈도우 저는 프린트 스크린. 윈도우랑 근데 프린트. 노트북도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윈도우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가 그 쓰기가 곤란하신 분들도 조금 있어요. 뭐 펑션 키랑 같이 눌러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러긴 하는데 어쨌건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 내 PC의 사진 폴더에 스크린샷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자동으로 계속 저장이 돼요. 누를 때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 키랑 프린트 샷을 눌렀는데 반응은 없어요. 예, 아무 반응 없어요. 반응은 없는데. 반응은 없는데 저장이 한번 그 폴더에 가보시면 네. 폴더에가 저장이 돼 있어요. 예. 네. 그러면 프로그램 설치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러네요. 그리고 뭐 특별한 포즈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툭툭툭툭 누르면 척척척 저장되니까. 네. 오늘 새로운 거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양념도 있어야지. 아이고. 유 대표님은 그 요양보호사들의 그런 어떤 직업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뭐 그쪽에 대해서는 뭐 너무 무지하니까 이렇게 아는 거는 별로 없는데, 네. 예, 근데 이제 그 도와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그쪽 관련된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좀 듣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 수준이죠, 뭐. 예, 오히려 저는 그 신체적인 질환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부분,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그런 부분을 많이 받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거에 이제 제일 출발점이 갔을 때 현장에서 인간관계 있잖아요. 네네. 센터와 실제 이제 요양보호사와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네. 이 사이에 이게 잘 좀 조율이 되는 거 네.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어려울 때가 되게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예. 어머니도 지금 오시거든요. 네. 네. 어머니한테도 오시고 또 그때 소개드렸던 안양 그분도 네. 이번에 창업하셨잖아요. 피가센터. 네. 예, 예. 네. 그래가지고 김영식님, 네. 김영식 센터장님 거기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자꾸 듣게 되니까 배우는 중입니다. 갈수록 옛날에는 전혀 관심 안 갖는 분야인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살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네. 그 수준이 없어요. 아는 게. 아무래도 그 몸으로 뭔가 이렇게 누굴 도와준다 그러면 힘을 쓰기보다는 요령을 익혀서 그렇잖아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내 건강을 먼저 지켜야지만 또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많이 기대하는 게 로봇이에요. 로봇이요? 아, 예, 예. 대부분 단순하게 이렇게 환경 개선하는 거는 공장에 있는 라인도 굉장히 연구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섰던 멤버는 몇 분 후에는 왼쪽으로 뭐 발받침대 전부 다 해갖고 발을 얹어야 작업이 시작되도록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러니까 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은 공장 같은 데는 신경 쓰는 곳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신경을 안 쓰면 당연히 엉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대부분 하는 게 AI나 이쪽 쓰면은 바로바로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는데 근데 그거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죠. 당장만 하려고. 근데 사람은 그 성향을 피할 수가 없고 작업자는 작업자대로 그 다음에 관리자나 경영자대로 그렇게 가니까 저는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몸 쓰는 곳 이런 데들은 AI하고 로봇으로 빨리 대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업그레이드를 해가면 되잖아요. 네. 개선을 계속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싫어라 하는 거죠. 기존에 그거 가지고 자기 딴에는 편하게 먹고 산다는 층들이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 기술은 많이 가 있어요. 지금 어디지? 택배 회사들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중간중간에 암만 해도 사람 손이 가잖아요. 무게 있는 물건이 없을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그걸 위한 보조기기들 네. 그것들 지금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볍고 몸에 장착하면 무거운 걸 드는데 근데 몸으로 힘이 안 와요. 몸으로 힘이 안 오고 기기가 알아서 이걸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허리 삐끗하니까 무릎으로 일어나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보조 도구들이 그런 걸 다 해소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결국은 미리 안 다치게 하고 그리고 대체해 준 대신에 그 대체한 거를 전부 다 그쪽 이익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이익을 이제 일 못하거나 일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복지로 되돌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이런 게 적정한 균형선이 나와야죠. 안 그러면 또 약간 사회주의적인 쪽으로 또 흐를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요거를 균형을 잡아가지고 자본주의 장점도 살리고 그런 AI나 이런 쪽으로 대체하고 복지는 높이고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전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득권 세대들이 못 고치겠으면 이제 다 떠나가면 그때쯤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저 포함해서 가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이라도. 예. 다음부터는 라이브 방송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라이브요? 제가 네. 라이브를 그걸 잘 못해가지고요. 예. 다음에 한번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면은 조금. 예, 라이브는 뭐 달리 할 게 없어서 컴에서 네네네. 예, 그때 알려드린 대로 그 스크리니티를 써서 바로바로 올리는 게 어려우시면 저장해서 올리는 거 네. 제가 보기에는 스크리니티가 제일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건 라이브는 아니지만 그렇죠. 끝나자마자 바로 업로드하면 되니까. 네네네. 그리고 업로드를 뭐 유튜브도 하지만 페이스북에도 올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유튜브 네네. 올렸다가 페이스북에 공유해도 되고. 네. 그러면 최미정님 타임라인이 훨씬 네. 예, 적이 되고 오시는 분들도 더 오실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좀 대충 넘어간 게 있는데 이벤트를 어떻게 홍보하는지 네. 각자 운영하시는 이벤트를 뭐 별로 규모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저처럼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사람이 웅성웅성한 게 좋으시다면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이벤트를 어떻게 홍보하고 규모를 만들어내는지 네. 그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지금 타임라인에다만 하고 있거든요. 타임라인. 예 그리고 스크리니티 아니면 그 공원장님 쓰시는 거 있잖아요. 스트림야드. 그게 그거 꽤 괜찮은 도구예요. 예. 구석에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직접 라이브하면 화면 해상도가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요즘 네. 그렇게 해놔가지고 네. 근데 스트림야드로 하게 되면 화면 해상도가 살아 있어요. 음. 예, 그 대신 구석에 청둥오리인가 그게 이렇게 로고가 살아 있어서 그런데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거 하고 그 유튜브 라이브 하는 그거 나와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크리니티 아니면 스트림야드. 그 정도가 스크린이 무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거 끝나갖고 그냥 올리시면 되죠. 네. 예, 그래요. 스크리니티가 그게 깔끔해요. 제일 쉬워요. 예, 네. 네. 그렇게 쓰시면 좋아요. 음향 같은 것도 되게 좋게 들어오고.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